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연 멜로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 된 문정자라고 합니다. 평생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며 살아온 평범한 여자예요. 남편은 몇 해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는 혼자 밭일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는 게 제 일상이지만 그 속에서도 가장 큰 낙은 서울에 사는 아들 부부가 내려오는 날이었죠. 그날이 오면 며칠 전부터 잠을 설칠 정도로 설레었습니다. 오랜만에 식구들이 오니 허름한 집이지만 깨끗이 쓸고 닦았습니다. 새로 담근 청국장 냄새가 구수하게 퍼지는 걸 보며 괜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얘들 오면 좋아하겠지?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김치전을 부쳤습니다. 점심 무렵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슴이 콩닥거려 대문 밖으로 나가보니 아들 도훈이의 차가 보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며 달려나갔는데 며느리 미라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여긴 냄새가 좀 심하네요. 시골 냄새가 옷에 뵐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웃었습니다. 공기 좋은 데서 오래 있으면 몸이 좋아질 거야. 아들은 어색한 미소만 지으며 짐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이 불편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식탁에 반찬을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직접 담근 열무김치, 청국장, 부추전, 멸치볶음. 그중 어느 하나 정성을 안 들인 게 없었습니다. 도훈아, 내가 좋아하던 청국장이야. 어제 밤새 끓였어. 그러자 미라는 젓가락을 들지도 않고 냄새를 맡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요즘엔 이런 음식 안 먹어요, 어머니. 청국장 냄새에 머리도 아프고 속이 안 좋네요. 그 말에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괜히 분위기를 망칠까봐 웃으며 말했죠. 그래도 한 숟갈만 먹어봐. 내 아버지도 생전에 이걸 제일 좋아했어. 미라는 대답도 없이 물만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밥상 위 공기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아들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밥만 삼켰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더 서글펐습니다. 서울살이 힘들지 않니? 그래도 어머니는 너희가 잘 사는 게 제일 기뻐. 도훈은 짧게 네라고 답했지만 미라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딴청을 피웠습니다. 식사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누구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차려놓은 밥상은 금세 식어갔고 제 마음도 함께 식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미라는 거실로 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여긴 진짜 촌이에요. 냄새나고 벌레도 많고 인터넷도 잘 안 터져요. 그 목소리가 부엌까지 다 들렸습니다. 손에 쥔 그릇이 덜컥 떨릴 만큼 서러웠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들은 그 소리를 듣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눈을 피하며 가방을 챙겼죠. 어머니, 저희는 오늘 저녁에 올라가야 해요. 일이 있어서요. 그 말이 그렇게 차갑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 올라가거라. 운전 조심하고. 입가에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가 저릿하게 시렸습니다. 차 시동 소리가 멀어지자 집안은 금세 고요해졌습니다. 식탁 위엔 미처 먹지 않은 반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김치전이 눅눅해지고 청국장은 굳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밥상을 치우며 젖은 수건으로 식탁을 닦았습니다. 그때 문득 제 손이 보였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손. 한평생 아들을 위해 흙을 일구던 손이었는데 이제는 그 손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집안은 썰렁했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지나가는데 그 소리마저 사람 목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불을 끄기 전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젠 더는 기대하지 말자. 나 혼자서도 괜찮아야지. 그 말이 참 낯설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아들 부부를 향한 미련이 서서히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묘한 결심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아들만 바라보는 어머니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긴 그림자가 조금씩 거쳐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뒤로 저는 한동안 밭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새벽마다 안개가 깔리면 마당에 나와 땅을 고르고 손끝으로 흙의 온도를 느꼈죠. 그게 제 유일한 일과이자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습니다. 사람이 그립고 말 한마디 나눌 리가 없다는 게 이렇게 쓸쓸한 일인지 몰랐어요. 그래도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흙을 뒤집을 때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해가 흘렀습니다. 머리엔 흰머리가 늘고 손마디는 굳어갔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이 곧 뒤집힐 거라는 걸요. 어느 봄날이었어요. 마을회관에서 이장이 확성기로 방송을 했습니다. 이번에 신도시 개발이 확정됐답니다. 우리 동네가 포함됐어요. 그 말에 마을이 들썩였습니다. 그저 먼 이야기라 생각했는데 몇 시간 뒤 마을 앞 도로에 낯선 차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양복 입은 사람들이 부동산 간판을 달고 돌아다녔죠. 아주머니, 혹시 여기 밭 주인이세요? 그들이 제게 그렇게 물었을 때 저는 그저 어리둥절했습니다. 예, 맞아요. 근데 왜요? 그들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이 땅값이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며칠 뒤 실제로 사람들이 제 밭을 보러 왔습니다.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리고 부동산 사무실에선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평생 농사로 모은 돈보다 더 큰 액수를 들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솔직히 겁이 났습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손끝이 얼얼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래 눌러왔던 무시와 서름이 생각났습니다. 그동안 나를 촌스럽다고 하던 며느리, 아무 말 없이 외면하던 아들. 그들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좀 나답게 살아보자.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고민 끝에 땅을 팔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유일한 재산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어요. 계약서를 쓰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뒤 통장에 숫자가 찍히는 걸 보며 세상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그 돈이 손에 들어왔는데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들 부부에게는 절대 비밀로 했습니다. 그들이 알면 또다시 나를 돈으로만 볼 것 같았거든요. 그때부터 제 머릿속엔 하나의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돈으로 내 손으로 건물 하나 세워보자.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번만큼은 나를 위해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의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다니며 발품을 팔았습니다. 처음엔 다들 저를 무시했습니다. 낡은 잠바에 고무신 신은 여자가 건물주가 되겠다는 말을 누가 믿겠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고 지도를 들고 다니며 좋은 자리를 찾았습니다. 마침내 오래된 주택가 근처에서 작은 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교통도 좋고 조용한 골목이라 마음에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돈으로 그 땅을 사서 제 이름으로 건물을 올리겠다고요.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이건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바로 세우기 위한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설계사를 만나 도면을 그리고 시공업자를 만나 공사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건물이 점점 올라갈수록 제 마음도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삶이 다시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죠. 건물이 완성될 무렵 저는 간판을 하나 달았습니다. 문빌딩. 제 이름을 그대로 붙였어요. 누군가는 웃겠지만 제게 그건 자존심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아들이 멀어진 뒤에도 이제는 나 자신을 세운 이름이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놀라워했고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날 밤 불 켜진 건물을 바라보며 속삭였죠. 이젠 나도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때 저는 비로소 처음으로 제 이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도 저는 며칠 동안 그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침이면 1층 유리문을 열어 먼지를 닦고 저녁이면 불이 잘 들어오는지 확인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저 평범한 관리인 아줌마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안에서 뛰는 제 마음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내 손으로 이뤄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사람들 눈치를 보며 건물주라는 말을 입에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세입자들이 들어오고 월세가 통장에 찍히는 걸 보며 조금씩 실감이 났습니다. 그래도 저는 일부러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시골에서 입던 옷 그대로 입고 시장에서 값싼 반찬을 사 먹었죠. 화려하게 꾸미면 이상하게 죄 짓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부동산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건물도 있으신데 왜 관리인 일을 직접 하세요?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그냥 일하는 게 익숙해서 그래요. 손 놓으면 몸이 더 아파요. 그 말이 거짓말 같지만 진심이었어요. 일을 하면 생각이 덜 나고 세상이 덜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 건물에서 일한다는 게 이상하게 든든했어요. 그동안 세상에 밀리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만든 세상 안에 서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살자. 돈 때문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당당해야 한다고요. 그날 밤 건물 옥상에서 달빛 아래 서 있던 저는 하늘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정말 괜찮아요. 이제야 내 삶이 시작된 것 같아요. 며칠 후 새벽 시장에서 우연히 아는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정자 씨, 요즘 서울 사신다면서? 건물 세웠다던데 정말이야? 저는 쑥스러워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이, 그냥 조그만 거예요. 월세 좀 받는 정도지. 하지만 속으로는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제야 나 자신이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세상에 내 이름으로 된 게 하나라도 있다는 게 이렇게 든든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래된 시골 버스를 타고 창밖을 봤습니다. 들판엔 제가 떠나온 밭이 여전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평생을 흙밥 먹으며 살았던 제 인생이 스쳐갔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세월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버스 창에 비친 제 얼굴이 조금은 달라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주름이 깊어졌지만 그 속엔 이상한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건물 문을 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내 손으로 이 하루를 세워야지. 그렇게 저는 조금씩 진짜 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새 건물이 완성된 뒤로 저는 하루하루가 낯설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밭을 갈고 장화를 신던 제가 이젠 도심 한가운데서 건물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들뜬 마음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돈이 생긴다는 건 책임이 생긴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건물 앞에 앉아
하루 종일 사람들의 발걸음을 지켜봤습니다. 어떤 가게가 들어오면 좋을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를 스스로 공부했습니다. 건물 설계사였던 젊은 남자가 이제 편하게 사셔야죠. 라며 웃었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하게만 살면 금세 늙는다는 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며칠 뒤 저는 근처 부동산을 찾아가 매물을 올렸습니다. 중개인은 제 모습을 보더니 반쯤은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아주머니, 이건 건물주가 직접 오셔야 하는데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신분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제가 건물주예요. 그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미안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마음 한켠이 묘하게 시원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된 거였죠. 부동산 창문에 제 건물 사진이 걸리고 임대 문의 전화가 하나둘 걸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그렇게 반가울 줄은 몰랐습니다. 세입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건물의 생기가 돌았습니다. 1층에는 미용실이, 2층에는 작은 학원이 들어왔고 3층엔 사무실이 들어오며 아침마다 출근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제 이름을 감추고 관리인으로 일했습니다. 세입자들에게 월세를 받을 때도 청소를 할 때도 그들은 제가 주인이라는 걸 몰랐죠. 저는 사람들의 말투와 태도를 가만히 지켜보며 세상은 여전히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도 서운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사람보다 그저 묵묵히 일하는 제가 더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일상이 조금씩 안정됐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건물 문을 열고 계단을 쓸고 입주자들의 택배를 대신 받아주는 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죠. 세입자들이 관리 아주머니 고생 많으세요. 라며 인사할 때면 그 짧은 말 한마디에 힘이 났습니다. 예전처럼 누군가에게 무시당하지 않아도 되는 생활, 누가 제게 잔소리를 하거나 불쾌한 표정을 짓지 않는 하루가 이렇게 평온할 줄 몰랐어요. 가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면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속에서 이제야 나도 세상 속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골에서 혼자 흙을 일굴 때 느끼던 고독이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전에 살던 마을 이웃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자 씨, 요즘 잘 지내요? 도훈 씨 소식 들었어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요즘 사업이 많이 기운다더라고요. 사람들 말로는 거래처 문제로 힘들다네요. 그 말이 귀에 박히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머그잔이 덜컥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들 이름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괜찮게 지내는 줄만 알았는데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아 베개를 끌어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도훈이가 어릴 적 감기 걸려 끙끙대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전화를 걸진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먼저 손 내밀면 또다시 시골 엄마로 취급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 대신 매일 밤 제 건물 불빛을 바라보며 속으로만 기도했습니다. 도훈아, 제발 잘 버텨라. 어머니가 보고 있다. 그 말이 허공에 퍼져나가는데 어쩐지 눈가가 젖었습니다. 도시에 나와 건물 하나 올렸다고 해서 인생이 대단해진 것도 아닌데 아들에게는 여전히 초라한 엄마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은 그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새벽마다 창문을 열면 멀리 도심 불빛 속에서 도훈이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예감이 일었죠. 언젠가 마주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며칠 뒤 그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낯익은 차 한 대가 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번호판이 익숙했습니다. 아들의 차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도훈의 얼굴은 예전보다 수척했고 그 옆에는 여전히 단정하게 차려입은 미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몸을 숨기듯 관리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창문 틈 사이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도훈 부부는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제 건물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오래 눌러두었던 예감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내 건물에 들어오려는구나. 그 생각이 스치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쥔 걸레가 축 늘어졌지만 일부러 평정한 척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구두 소리, 그 익숙한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등을 돌리고 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그때 들려온 목소리, 너무 익숙해서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여기 괜찮네요, 중개사님. 돌아보지 않아도 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그래도 제게는 세상에서 제일 반가운 음성이었어요. 그 옆에서 미라가 팔짱을 낀 채 건물 안을 훑쳤습니다. 관리 잘 됐다더니 생각보다 평범하네요. 그녀의 말투에는 여전히 거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아내를 말리지도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깨끗하잖아. 위치도 괜찮고. 그 대화를 들으면서도 저는 여전히 걸레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 시골집 부엌에서 밥상을 차리며 이 아이들의 눈치를 보던 제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땐 그저 상처받지 않으려 애썼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젠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지가 더 중요해졌으니까요. 그때 아들의 시선이 우연히 제게 닿았습니다. 잠시 멈칫하더니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맞죠? 놀라서 다가오는 그 얼굴을 보니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제 아들이더군요. 그래, 나다. 그 말 한마디를 하는데도 목이 메었습니다. 미라도 놀란 눈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세상에, 어머니, 여기서 일하세요? 서울엔 안 오신다더니 언제 올라오셨어요? 저는 걸레를 거리에 걸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시골 일 다 접었어. 이제는 여기서 살고 있어. 몸이 근질근질해서 관리 일도 맡았고. 그 말을 하면서도 속이 약간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들에게 주눅 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중개인이 눈치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 가족분이셨군요. 아주머니께서 이 건물 관리 담당이세요. 그 말에 미라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일까지 하세요? 고생 많으시겠어요. 말끝마다 미묘한 우월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짧게 미소 지으며 말했죠. 몸이 움직이면 마음이 덜 늙는다. 이런 일하는 게 나한텐 맞아. 그 말에 미라는 억지 웃음을 지었지만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도훈은 그 모습을 어색하게 바라보다가 중개인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중개인이 서류 봉투를 꺼내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조건은 이걸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가 제 쪽을 향해 손짓하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요. 건물주가 직접 확인한 원본이에요. 그 말을 듣자 미라가 무심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초 뒤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이 글자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죠. 소유자 문정자. 그 한 줄을 읽은 순간 미라의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훈도 미라의 반응을 이상하게 여기며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왜 그래? 하며 서류를 들여다본 아들의 입이 굳게 닫혔습니다. 엄마, 이게 엄마 건물이야? 저는 천천히 아들의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그래, 내 건물이야. 그 말 한마디가 공간 전체를 울렸습니다. 짧은 정적,
그리고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미라는 당황한 듯 웃음을 지었습니다. 세상에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는 전혀 몰랐어요. 그 말이 칭찬인 척 들렸지만 억지로 짜낸 미소가 더 씁쓸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괜찮아. 몰랐어도 돼. 사람 일은 다 모르는 거니까.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미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같이 밥도 먹고. 저는 그 손을 살짝 피했습니다. 됐어. 손님이면 손님답게 지내. 그게 서로 편하지. 그 말에 미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중개인이 어색하게 웃으며 서류를 챙겼습니다. 그럼 계약은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문을 나섰고 저는 의자에 앉아 그들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건물 안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후련하게 느껴졌어요. 이제야 오래 묵은 먼지가 가슴속에서 털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오후 햇살이 제 손등을 따뜻하게 덮었죠. 굳은 살 박힌 손이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누가 뭐래도 내 인생은 내 손으로 지키는 거야.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올 때 비로소 진짜 평온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 부부는 계약 이후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끝난 거겠지 스스로 다짐했지만 막상 하루하루가 조용하니 괜히 텅 빈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나간 뒤로 문득 건물 복도를 걸을 때마다 도훈이 목소리나 미라의 냉랭한 말투가 귓가에 어른거렸어요. 이제 됐다. 마음 정리 다 했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그건 거짓이었죠. 피부치라는 건 결국 미워도 보고 싶고 서운해도 기다려지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설거지를 하다가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도훈이라는 이름이 떠 있는 걸 보고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그날 죄송했어요. 미라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이상하게 저려왔습니다. 그동안 수백 번은 듣고 싶던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꾹 참고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됐다. 일은 잘 되고 있니? 응, 덕분에 계약도 잘 끝났어. 미라도 고맙다고 전해달래. 그 말이 어쩐지 더 낯설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니 주방 창문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빛이 따뜻했지만 마음은 서늘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마음이 단단해진 사람처럼요. 밖에선 세입자들이 출근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복도에서 관리 아주머니, 좋은 하루 되세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고맙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평생 듣고 싶던 말이었는데 정작 내 자식에게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누가 하든 진심이 담긴 말이면 충분했으니까요. 점심 무렵 근처 마트에 들렀습니다. 물건을 고르다 고등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도훈이가 어릴 적 가장 좋아하던 반찬이었죠. 그때의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시골집 부엌, 낡은 냄비, 밥상 위에 놓인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등어 조림. 아들이 엄마 맛있어 하며 웃던 얼굴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늘 남편과 아들만 바라보던 사람이었죠. 마트 계산대 앞에 서서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해 밥을 차려야지. 집에 돌아와 조용히 밥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이상하게 예전보다 더 따뜻했어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젠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였다는 걸요. 혼자 있는 게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건 고요함이었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내 호흡대로 사는 평온이었어요. 식탁 위에 두었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미라랑 갈게요. 밥 해드릴게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미라 입에서 밥 해드릴게요라는 말을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게 미안해서 하는 말인지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동안 굳어있던 제 마음이 조금씩 풀려나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답장을 썼습니다. 그래, 오면 좋아. 밥은 내가 할게. 짧은 글자를 보내고 나니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내려다보니 건물 유리창마다 불이 하나둘 켜져 있었어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누군가의 기대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구나. 그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멀리서 세입자 부부가 웃으며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이 내 건물 안에서 흘러나온다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웠어요. 그들은 모르겠지만 그 웃음이 내 인생의 또 다른 보상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하늘엔 별이 떠 있었고 그 아래 내 이름이 걸린 간판이 빛나고 있었어요. 문빌딩. 누군가에겐 그저 평범한 간판일지 몰라도 내겐 내 삶을 증명하는 이름표였습니다. 손바닥으로 난간을 천천히 쓸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정자야.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 그 말이 바람에 흩어졌지만 이상하게 그 바람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잘했다, 정자야. 그 한마디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빛이 부드럽게 내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정말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참 따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니 하루하루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건물 안에서는 세입자들이 오가며 여느 때처럼 분주했지만 제 마음은 왠지 모르게 공허했어요. 그날 아들 부부가 떠나던 뒷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도훈의 고개 숙인 어깨, 미라의 굳은 표정, 그 모든 게 묘하게 마음에 남았죠. 그래도 피부친데 이대로 끝나면 너무 허무하지 않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현관 앞을 쓸던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제 건물 앞에 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서 있더군요. 햇빛에 반짝이는 그 차, 번호판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도훈이 차였습니다. 순간 빗자루를 쥔 손이 굳었습니다. 약속은 다음 주였는데 왜 오늘 왔을까? 괜히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심장이 고동치는 게 들릴 정도로 두근거렸습니다. 문 앞에서 발소리가 멈추고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엄마, 저예요. 그 익숙한 목소리에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문을 열자 도훈과 미라가 서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번쩍이는 옷차림도 티나게 화장한 얼굴도 아니었어요. 평범하고 단정한 차림이었고 그들의 얼굴엔 오랜만에 부드러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엄마, 시간 괜찮죠? 그냥 얼굴 뵙고 싶어서 왔어요. 아들의 말투가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그 옆에서 미라가 작은 종이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저희가 구운 쿠키예요. 어머니 드시라고요. 봉투 안에서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직접 만든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저는 놀란 표정을 숨기며 말했습니다. 뭘 이런 걸 다. 그냥 오면 되지. 그들이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도우는 주방을 둘러보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우리가 밥 해드릴게요. 쉬고 계세요. 순간 어이가 없었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네가 밥을 해?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던 애가? 제가 웃으며 말하자 도훈이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내가 다 해요. 미라한테 배웠거든요. 그 말에 미라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청국장 괜찮으세요? 아버님이 좋아하셨다면서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남편 얘기를 누가 입에 올린 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그래, 그 사람 참 좋아했지. 청국장 냄새만 맡아도 밥 한 공기 뚝딱이었어. 그 말을 하고 나니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미라는 냄비에 국물을 붓고 도우는 부엌에서 익숙한 손놀림으로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소리가 오랜만에 집안을 채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듣기 싫었을 수도 있는 소리였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 식탁 위에는 청국장, 고등어 조림, 나물 무침이 차려졌습니다. 평범한 밥상이지만 제겐 그 어떤 만찬보다 귀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짜면 말씀하세요. 미라가 조심스레 반찬을 제 그릇에 덜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마음이 녹았습니다. 괜찮다. 아주 맛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 말에 미라가 고개를 숙였고 눈가가 살짝 젖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도우는 국자를 들며 웃었습니다. 아빠 생각나지, 엄마? 그 한마디에 식탁 위 공기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 그리워진다. 짧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에 오래 잠들어 있던 기억이 깨어났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집안 공기가 포근해졌어요. 마치 남편이 우리 셋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식탁 위엔 웃음이 피어났고 그동안 쌓였던 미움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엔 노을이 져서 건물 유리창에 붉은 빛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도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우리 이렇게 다시 못 왔을 거예요. 그 말에 목이 메었지만 눈물은 참았습니다. 그래, 됐다. 서로 잘 살면 됐지. 이제 그런 말 하지 마라. 도훈은 고개를 숙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온기가 전해져 오자 가슴이 따뜻하게 달아올랐습니다. 미라도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1층에 카페 내보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바로는 아니고요. 그냥 허락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녀의 눈빛엔 욕심이 아니라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습니다. 그래, 하고 싶으면 해. 대신 내 힘으로 하나씩 해봐라. 그 말에 미라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완전히 내려앉자 두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으며 도훈이 다시 한번 제게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다음엔 아들로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 말이 참 기특했어요. 그래, 몸이나 잘 챙겨라. 나야 괜찮다. 그들은 몇 번이나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한동안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부엌엔 여전히 청국장 냄새가 남아 있었고
식탁 위엔 식은 밥그릇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 냄새 속에 따뜻한 기억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창문 밖 불빛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네. 그래, 정자야. 잘했어. 이제는 미워하지 말자. 그 순간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녹아내렸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잘했어, 정자야. 이젠 편히 살아라. 그 한마디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감사해서 그리고 따뜻해서 흘러나온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오래도록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다들 고마워. 그 말과 함께 오래 묵었던 외로움이 조용히 아주 조용히 내 안에서 사라져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가을이 한창 깊어가던 날이었습니다. 건물 앞 가로수 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하루 종일 햇살이 부드럽게 깔린 평온한 오후였죠. 하지만 제 마음은 알 수 없는 불안으로 뒤숭숭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미라의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겉으로는 다정하고 상냥했지만 말끝마다 묘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재산 관리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요즘 어르신들 그런 거 혼자 하시다가 피해보는 경우 많잖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은근히 제 인감도장을 찾는 눈치였습니다. 그땐 그저 효심이라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게 다 계산된 행동이었어요. 그날 오후 카페 안쪽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평소엔 잠가두는 서랍이 반쯤 열려 있더군요. 무심코 닫으려다 안쪽에서 낯선 서류 봉투 하나가 보였습니다. 겉면에는 자산정리 위임 관련이라고 쓰여 있었고 안에는 내 이름과 인감도장이 찍힌 복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인감은 제가 직접 들고 다니는데 언제 어떻게 이런 복사본이 만들어졌을까? 가슴이 쿵쾅거리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관리 도와준다는 수준이 아니야.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틀 뒤 미라가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은행 같이 가요. 명예 확인 서류 좀 제출해야 한대요. 건물 유지보수 관련이래요. 그녀의 말투는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쎄했습니다. 건물 관련 서류라면 이미 관리업체에서 다 처리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꼭 내가 같이 가야 돼? 그럼요. 인감도장도 어머니 걸로 제출해야 하잖아요. 그녀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때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우연도 착한 의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2층 세입자가 물건을 가지러 왔다가 조심스레 저를 불렀습니다. 아주머니, 저 카페 사장님이랑 손님 얘기 들었는데요. 그녀는 말을 망설였지만 결국 내뱉었습니다. 이 건물은 곧 내 이름으로 바뀔 거예요. 시어머니가 워낙 믿으시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귀가 울리고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의 미소, 커피, 친절, 모두 다 철저히 계산된 연극이었던 거죠. 그날 밤 일부러 늦게까지 건물에 남았습니다. 불 꺼진 복도 끝에서 카페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보니 미라가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 이거 등기 이전 서류만 정리하면 돼요. 시어머니가 내일 도장 찍어줄 거예요. 그녀의 말이 또렷이 들렸습니다. 순간 손끝이 저릿하게 떨렸습니다.
걸레를 쥔 손에서 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고 그 소리에 그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왔다. 무슨 얘기하던 거야? 아, 그냥 은행 담당자랑 통화 중이었어요. 유지보수 서류 얘기예요. 그녀는 급히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은 눈빛과 따로 놀고 있었습니다. 유지보수라 등기 이전 서류를 유지보수라고 하니 신기하네.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어머니, 그건 그냥 오해예요. 제가 잠깐 다른 일 때문에 헷갈렸어요. 그래. 그럼 내일 그 유지보수 서류 같이 보자. 그 말에 미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인감도장, 통장, 서류를 전부 꺼내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원본은 안전했지만 누군가가 내 신분증을 복사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손이 누구인지는 이제 따로 확인할 필요도 없었죠. 결국 그 마음을 버리지 못했구나. 내 안에서 오래된 체념이 스며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훈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카페에서 보자. 네가 꼭 들어야 할 얘기가 있다. 아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관리실 불을 끄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끝내야 할 때가 온 거였습니다. 그동안 믿어준 것만으로 충분했다. 이제 다시 내 세상을 내 손으로 지켜야 할 순간이었죠. 창문 너머로 카페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유리 안쪽에 앉은 미라의 그림자가 길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죠. 그 웃는 인매가 낯설게 보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 연극 끝내자. 다음 날 아침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차가웠습니다. 카페 앞 인도엔 밤새 내린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건물 안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평일이라 손님도 없었어요. 유리창을 닦으며 기다리고 있으니 곧 도훈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목소리가 좀 이상했어요. 곧 알게 될 거다. 잠깐만 기다려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라가 커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도훈 씨 왔네요. 커피 내릴게요. 그녀는 평소처럼 환하게 웃었지만 그 미소 뒤로 묘한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도훈이 자리에 앉자 저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그 봉투에는 어젯밤 확인했던 복사본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산정리 위임서, 등기 이전 신청서, 그리고 내 인감 복사본. 이게 뭐예요? 도훈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아내가 만든 서류다. 그 말에 미라가 얼굴빛을 바꿨습니다. 어머니, 그건 진짜 오해예요. 어머니가 은행일 어려워하시니까 제가 대신 해드리려던 거예요. 그녀는 급히 웃으며 손을 내밀었지만 제 손이 봉투 위를 눌렀습니다. 이 안에 내 인감 도장이 복사돼 있다. 내가 언제 가져갔니? 그건 은행 서류 작성할 때 필요해서 잠깐. 내 허락도 없이? 그 말이 떨어지자 도훈이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믿기지 않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미라야, 정말이야? 여보, 오해야. 그냥 내가 서류를 미리 준비한 거야. 어머니가 연세도 있으니까 혹시 몰라서. 그녀는 다급히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라면 이런 식으로 몰래 하진 않았겠지. 제가 단호히 말하자 도훈이 봉투를 집어들고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라야, 이건 명백히 이전 신청서야. 내가 어머니 몰래 이런 걸 왜 만들어? 나 그냥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게 가족을 위하는 거냐?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던 분노와 실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듯 했죠. 도훈아, 괜찮다. 이제 다 알았으니까. 내가 말했지만 아들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더 잘 알아봤어야 했는데. 네 잘못 아니다. 사람이란 게 속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말에 미라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욕심이 났어요. 근데 이제 진짜 그러지 않을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였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진심이라기보다 들통난 사람의 두려움이었죠. 미라야, 너는 사람 마음을 갖고 장난친 거다. 그게 돈보다 더 나쁜 짓이다. 그녀는 제 발에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건 진짜 실수였어요. 그 순간 도훈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미라야, 그만하자. 우리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다. 뭐라고? 넌 내 엄마를 속였어. 그럼 나도 못 믿어. 결혼은 신뢰로 하는 건데 넌 그걸 다 깨버렸어. 그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훈 씨, 그건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짓을 했겠어요. 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였어요. 그 미래에 내 엄마 재산이 들어있으면 그건 우리 미래가 아니라 내 욕심이야. 미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울음소리만 카페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 건물에서 나가라. 오늘까지 정리해라. 그녀는 울며 애원했지만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너한테 준 건 믿음이었지 돈이 아니었다. 며칠 후 미라는 카페 문을 닫고 떠났습니다. 짐을 싸서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도훈은 끝내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연락 한 번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댔지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안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어요. 이제서야 숨이 트이는 느낌이었죠.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아들이 관리실에 들렀습니다. 엄마, 미라랑 이혼 서류 냈어요. 이젠 혼자 살면서 정리하려고요. 그의 표정엔 미련 대신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사람이 잘못된 인연을 끊어야 제대로 산다. 이제부터 엄마 곁에 있을게요. 그 말에 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됐다. 네 인생 살아라. 나는 괜찮다. 그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나눴습니다. 카페는 지금 다시 비어 있었지만 나는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새 입점 문의도 들어왔고 건물엔 다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유리문에 비친 내 얼굴이 편안해 보였어요. 오랜 세월 속아도 다치고 무너져도 끝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알겠더군요. 문을 닫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평화가 온 것 같네. 커피 향 대신 맑은 바람이 들어왔고 그 바람 속에서 내 마음은 비로소 조용히 그리고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게 바랍니다. 사연 멜로디 올림.